누군가에게 은퇴는 평생의 노고 끝에 찾아온 쉼이라는 선물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이름의 출발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황혼역에서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선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63살의 정효선 씨. 그가 은퇴 후 네 번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어떤 사진 필요하세요? 증명사진이요. 새로운 이력서에 붙일 사진. 그는 가장 아끼는 셔츠와 넥타이를 조심스럽게 꺼내듭니다. 멋스러운 줄무늬 셔츠에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게 해줄 핑크빛 넥타이. 어색하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늙었다는 증거라지만 이렇게 차려입으니 아직은 청춘의 기계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예전에는 1년 365일 쉬는 날 빼고는 매일같이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때는 넥타이를 푸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늘 풀고 다니니까 이렇게 다시 매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이제는 이 넥타이를 맬 일이 좀 더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사의 구령에 맞춰 어색한 미소를 지어봅니다. 표정은 조금만 밝게요. 하나, 둘. 지난 32년간 양복을 입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한가운데를 관통해온 한 아버지의 꿈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진 받아보시니까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듭니다. 좋네요. 4년 전 사진과 나란히 놓고 보니 그 사이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옅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합니다. 정효선 씨는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한 지 6년째입니다. 퇴직 후 6개월을 쉬고 사회적 기업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계약직 자리마저 구하기 힘들어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가슴이 설레는 날입니다. 이 나이에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기회, 바로 면접입니다. 그가 향한 곳은 경복궁, 야간 경비원 면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대기실 안은 비슷한 연배의 남성들로 가득합니다. 한때는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가로 불렸을 이들이지만 이제는 나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과거의 경력과 학력, 능력은 빛을 발합니다. 육체노동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지금 정효선 씨에게 이 자리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경복궁 야간 경비원 37명을 뽑는데 지원자는 52명. 거의 2명 중 1명은 발길을 돌려야 하는 그야말로 황혼의 경쟁입니다. 오히려 대기업 부장이었다는 이력은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떨리진 않으세요? 약간요. 아무래도 면접은 면접이니까요. 옆자리에 앉은 73살의 이상문 어르신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봉역에서 신호수로 일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일은 고됨이 아니라 보람이었고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지금 놀면 누가 돈 한 푼 줍니까? 한 지원자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청춘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아니 어쩌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면접관은 다리나 관절에 무리가 없는지 3시간 반 동안 서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먼저 묻습니다. 모두가 망설임 없이 문제없다고 대답합니다. 지금 다른 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정효선 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경비 업무를 해보셨나요? 네, 경복궁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 이 경험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믿어봅니다. 퇴직 후의 삶.
정효선 씨는 막연하게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받고 아내도 일을 하고 있으니 부족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며칠 후 6월에 경복궁 야간 관람이 시작되던 날, 우리는 일터에서 정효선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퇴근할 시간에 일을 시작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비록 2주간의 단기 계약직이지만 일할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행복합니다. 관람객분들이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동을 보이시면 적극적으로 제지 부탁드립니다. 업무 교육을 받는 그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저녁 6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이렇게 2주를 일하면 손에 쥐는 돈은 5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으로 출근할 때면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가볍게 목례를 하고 들어옵니다. 일반 직장과는 마음가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고요했던 궁궐의 문이 열리자 수천 명의 인파가 밀려 들어옵니다. 일하는 정효선 씨의 눈빛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의 그것으로 변합니다. 당황할 법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온 과거의 경험이 여유로움으로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같이 오신 거죠? 웰컴, 투게더, 끝없이 밀려드는 관람객들에게 일일이 미소로 화답하며 표를 받습니다. 이날 경복궁을 다녀간 야간 관람객은 무려 6천여 명. 정신없이 바빠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밤 9시 묵직한 궁궐문이 닫히고 입장 시간이 마감됩니다.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이번엔 퇴장하는 관람객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는 지친 기색 없이 다시 한번 경복궁의 얼굴이 되어 사람들을 배웅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좋은 사진 많이 찍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오시는 분마다 밝게 웃어주시네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 찾아주신 분들은 다 손님인데요. 문화재를 보러 오신 귀한 분들인데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대하는 건 당연하죠. 쉴 틈 없이 서서 일하는 3시간 30분. 그는 오히려 이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2주 후에는 또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세요? 일단 2주 일하고 나면 그때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지 찾아볼 생각입니다. 소박하지만 매일 출퇴근할 수 있는 일. 지금 정효선 씨에게 그것은 가장 큰 꿈입니다. 이러한 황혼의 구직자는 정효선 씨뿐만이 아닙니다. 편의점은 젊고 복잡한 공간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상품과 시시각각 변하는 할인 행사, 복잡한 결제 시스템까지. 61살의 임종석 씨는 이곳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열흘째입니다. 식품회사 사업부장으로 퇴직한 그가 편의점에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보니 재미있습니다. 모자를 벗으면 머리가 없어서 좀 흉하지만 모자 쓰니까 괜찮아요. 그는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할인카드와 포인트카드, 각종 간편 결제 서비스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합니다. 사장인 김성구 씨는 연세 있는 분들의 책임감과 성실함이 젊은 아르바이트생들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길 염려도 없고 맡은 바를 묵묵히 해내니 고용주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의 월급은 230만 원. 이 나이에 이 정도 수입은 괜찮은 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70세까지는 일하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입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고령 아르바이트생은 5년 새 7배나 상승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는 편의점, 음식점, 마트 순입니다. 찾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을 받아주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는 씁쓸한 현실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한낮에 땡볕이 내리쬐는 신촌역 앞, 72살의 유영자 할머니가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미장원 할인권이에요. 고마워요. 2,000원 할인이에요.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익숙한 거절에도 그녀는 쉴 새 없이 사람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과거에는 목재 도장 기술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기계가 그녀의 손을 대신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 차별 없이 시켜주는 일은 이것뿐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2시간에 25,000원. 전단지 한 장에 50원 꼴입니다. 때로는 눈치를 봐야 하고 무시당하는 서름도 겪습니다. 교양 없는 사람들은 전단지를 받아서 제 눈앞에서 구겨 던져버려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그래도 어떡해요. 내가 다시 주워야지. 그녀는 신촌에서의 일이 끝나자마자 다시 지하철을 타고 봉천역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헬스장 전단지를 돌려야 합니다.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그녀는 줄곧 세 아들의 가장이었습니다. 전단지를 돌려버는 100여만 원은 그녀와 아직 장가가지 않은 두 아들의 한 달 최저 생계비입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손에 든 전단지가 모두 사라졌을 때 그녀는 비로소 홀가분함을 느낍니다. 고단한 하루였지만 돈 받은 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보람이 피로를 잊게 합니다. 한때 10대들의 용돈벌이였던 전단지 아르바이트. 이제는 우리 사회 노년의 길거리 부업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적게 버는 일. 사회가 외면하는 힘든 일들은 이제 노인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대다수가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생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딘가 나갈 곳이 있다는 소속감, 나도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 그것이 무료한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73살의 양주익 씨는 요즘 60대가 그렇게 부럽습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그에게 70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구인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몇 년생이세요? 저 46년생입니다. 아, 저희는 70세까지만 지원 가능하세요. 연세가 있으셔서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미화원 자리는 남자는 뽑지 않는다고 하고 또 다른 곳은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사회에 그가 설 자리는 없는 것일까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날, 그는 무료 지하철을 타고 양평 두물머리로 향합니다. 왕복 4시간.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허탈한 마음도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연금이 월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걸로는 생활이 좀 빡빡하죠.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만 있으면 1년에 한 번쯤은 제주도 여행도 가고 소박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참 어렵네요. 그의 작은 꿈은 결코 과한 욕심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의 소박한 바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납니다. 서울숲 근처 조금 특별한 만두 가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입니다. 최연소가 61세, 어르신 소리를 들으려면 70세는 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나이가 자격이 됩니다.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9,211원.
하루 내 시간씩 격일로 근무하며 체력 부담은 덜고 인생을 즐길 시간까지 보장됩니다. 이곳은 노인들을 위한 신의 직장이라 불립니다. 다들 시니어잖아요. 같은 시대를 살아왔으니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게 많죠.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여기서 일하면서 에너지로 채우는 거예요. 엄마가 끓여준 라면처럼, 할머니가 사준 김밥처럼. 이곳의 음식에는 따뜻한 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단지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세대와 세대가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한 구청과 민간 기업이 함께 만든 고령자 친화 기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믿음 아래 112명의 노인들이 이곳에서 일이 아닌 삶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결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연륜과 성실함은 그 어떤 젊음보다 더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을 가두는 것은 노화가 아니라 그럴 것이라는 우리의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삶을 지탱해주는 것은 사랑과 일이라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곁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낸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를 응원합니다. 그들의 고단한 어깨 위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현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아버지들의 내일에 대한 희망이 되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큰 누군가에게 은퇴는 평생의 노고 끝에 찾아온 쉼이라는 선물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이름의 출발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황혼역에서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선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63살의 정효선 씨. 그가 은퇴 후 네 번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어떤 사진 필요하세요? 증명사진이요. 새로운 이력서에 붙일 사진. 그는 가장 아끼는 셔츠와 넥타이를 조심스럽게 꺼내듭니다. 멋스러운 줄무늬 셔츠에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게 해줄 핑크빛 넥타이. 어색하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늙었다는 증거라지만 이렇게 차려입으니 아직은 청춘의 기계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예전에는 1년 365일, 쉬는 날 빼고는 매일같이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때는 넥타이를 푸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늘 풀고 다니니까 이렇게 다시 매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이제는 이 넥타이를 맬 일이 좀 더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사의 구령에 맞춰 어색한 미소를 지어봅니다. 표정은 조금만 밝게요. 하나, 둘. 지난 32년간 양복을 입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한가운데를 관통해온 한 아버지의 꿈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진 받아보시니까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듭니다. 좋네요. 4년 전 사진과 나란히 놓고 보니 그 사이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옅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합니다. 정효선 씨는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한 지 6년째입니다. 퇴직 후 6개월을 쉬고 사회적 기업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계약직 자리마저 구하기 힘들어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가슴이 설레는 날입니다. 이 나이에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기회, 바로 면접입니다. 그가 향한 곳은 경복궁, 야간 경비원 면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대기실 안은 비슷한 연배의 남성들로 가득합니다. 한때는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가로 불렸을 이들이지만 이제는 나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과거의 경력과 학력, 능력은 빛을 발합니다.
육체노동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지금 정효선 씨에게 이 자리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경복궁 야간 경비원 37명을 뽑는데 지원자는 52명. 거의 2명 중 1명은 발길을 돌려야 하는 그야말로 황혼의 경쟁입니다. 오히려 대기업 부장이었다는 이력은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떨리진 않으세요? 약간요. 아무래도 면접은 면접이니까요. 옆자리에 앉은 73살의 이상문 어르신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봉역에서 신호수로 일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일은 고됨이 아니라 보람이었고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지금 놀면 누가 돈 한 푼 줍니까? 한 지원자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청춘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아니 어쩌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면접관은 다리나 관절에 무리가 없는지 3시간 반 동안 서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먼저 묻습니다. 모두가 망설임 없이 문제없다고 대답합니다. 지금 다른 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정효선 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경비 업무를 해보셨나요? 네, 경복궁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 이 경험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믿어봅니다. 퇴직 후의 삶. 정효선 씨는 막연하게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받고 아내도 일을 하고 있으니 부족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며칠 후 6월에 경복궁 야간 관람이 시작되던 날, 우리는 일터에서 정효선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퇴근할 시간에 일을 시작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비록 2주간의 단기 계약직이지만 일할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행복합니다. 관람객분들이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동을 보이시면 적극적으로 제지 부탁드립니다. 업무 교육을 받는 그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저녁 6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이렇게 2주를 일하면 손에 쥐는 돈은 5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 역사가 담겨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으로 출근할 때면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가볍게 목례를 하고 들어옵니다. 일반 직장과는 마음가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고요했던 궁궐의 문이 열리자 수천 명의 인파가 밀려 들어옵니다. 일하는 정효선 씨의 눈빛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의 그것으로 변합니다. 당황할 법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온 과거의 경험이 여유로움으로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같이 오신 거죠? 웰컴, 투게더, 끝없이 밀려드는 관람객들에게 일일이 미소로 화답하며 표를 받습니다. 이날 경복궁을 다녀간 야간 관람객은 무려 6천여 명. 정신없이 바빠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밤 9시 묵직한 궁궐문이 닫히고 입장 시간이 마감됩니다.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이번엔 퇴장하는 관람객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는 지친 기색 없이 다시 한번 경복궁의 얼굴이 되어 사람들을 배웅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좋은 사진 많이 찍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오시는 분마다 밝게 웃어주시네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 찾아주신 분들은 다 손님인데요. 문화재를 보러 오신 귀한 분들인데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대하는 건 당연하죠. 쉴 틈 없이 서서 일하는 3시간 30분.
그는 오히려 이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2주 후에는 또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세요? 일단 2주 일하고 나면 그때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지 찾아볼 생각입니다. 소박하지만 매일 출퇴근할 수 있는 일. 지금 정효선 씨에게 그것은 가장 큰 꿈입니다. 이러한 황혼의 구직자는 정효선 씨뿐만이 아닙니다. 편의점은 젊고 복잡한 공간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상품과 시시각각 변하는 할인 행사, 복잡한 결제 시스템까지. 61살의 임종석 씨는 이곳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열흘째입니다. 식품회사 사업부장으로 퇴직한 그가 편의점에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보니 재미있습니다. 모자를 벗으면 머리가 없어서 좀 흉하지만 모자 쓰니까 괜찮아요. 그는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할인카드와 포인트카드, 각종 간편 결제 서비스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합니다. 사장인 김성구 씨는 연세 있는 분들의 책임감과 성실함이 젊은 아르바이트생들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길 염려도 없고 맡은 바를 묵묵히 해내니 고용주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의 월급은 230만 원. 이 나이에 이 정도 수입은 괜찮은 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70세까지는 일하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입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고령 아르바이트생은 5년 새 7배나 상승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는 편의점, 음식점, 마트 순입니다. 찾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을 받아주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는 씁쓸한 현실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한낮에 땡볕이 내리쬐는 신촌역 앞. 72살의 유영자 할머니가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미장원 할인권이에요. 고마워요. 2,000원 할인이에요.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익숙한 거절에도 그녀는 쉴 새 없이 사람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과거에는 목재 도장 기술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기계가 그녀의 손을 대신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 차별 없이 시켜주는 일은 이것뿐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2시간에 25,000원. 전단지 한 장에 50원 꼴입니다. 때로는 눈치를 봐야 하고 무시당하는 서름도 겪습니다. 교양 없는 사람들은 전단지를 받아서 제 눈앞에서 구겨 던져버려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그래도 어떡해요. 내가 다시 주워야지. 그녀는 신촌에서의 일이 끝나자마자 다시 지하철을 타고 봉천역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헬스장 전단지를 돌려야 합니다.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그녀는 줄곧 새 아들의 가장이었습니다. 전단지를 돌려버는 100여만 원은 그녀와 아직 장가가지 않은 두 아들의 한 달 최저 생계비입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손에 든 전단지가 모두 사라졌을 때 그녀는 비로소 홀가분함을 느낍니다. 고단한 하루였지만 돈 받은 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보람이 피로를 잊게 합니다. 한때 10대들의 용돈벌이였던 전단지 아르바이트. 이제는 우리 사회 노년의 길거리 부업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적게 버는 일. 사회가 외면하는 힘든 일들은 이제 노인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대다수가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생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딘가 나갈 곳이 있다는 소속감, 나도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 그것이 무료한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73살의 양주익 씨는 요즘 60대가 그렇게 부럽습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그에게 70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구인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몇 년생이세요? 저 46년생입니다. 아, 저희는 70세까지만 지원 가능하세요. 연세가 있으셔서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미화원 자리는 남자는 뽑지 않는다고 하고 또 다른 곳은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사회에 그가 설 자리는 없는 것일까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날 그는 무료 지하철을 타고 양평 두물머리로 향합니다. 왕복 4시간.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허탈한 마음도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연금이 월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걸로는 생활이 좀 빡빡하죠.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만 있으면 1년에 한 번쯤은 제주도 여행도 가고 소박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참 어렵네요. 그의 작은 꿈은 결코 과한 욕심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의 소박한 바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납니다. 서울숲 근처 조금 특별한 만두 가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입니다. 최연소가 61세, 어르신 소리를 들으려면 70세는 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나이가 자격이 됩니다.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9,211원. 하루 내 시간씩 격일로 근무하며 체력 부담은 덜고 인생을 즐길 시간까지 보장됩니다. 이곳은 노인들을 위한 신의 직장이라 불립니다. 다들 시니어잖아요. 같은 시대를 살아왔으니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게 많죠.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여기서 일하면서 에너지로 채우는 거예요. 엄마가 끓여준 라면처럼, 할머니가 사준 김밥처럼. 이곳의 음식에는 따뜻한 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단지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세대와 세대가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한 구청과 민간 기업이 함께 만든 고령자 친화 기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믿음 아래 112명의 노인들이 이곳에서 일이 아닌 삶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결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연륜과 성실함은 그 어떤 젊음보다 더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을 가두는 것은 노화가 아니라 그럴 것이라는 우리의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삶을 지탱해주는 것은 사랑과 일이라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곁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낸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를 응원합니다. 그들의 고단한 어깨 위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현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아버지들의 내일에 대한 희망이 되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큰 누군가에게 은퇴는 평생의 노고 끝에 찾아온 쉼이라는 선물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이름의 출발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황혼역에서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선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63살의 정효선 씨. 그가 은퇴 후 4번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어떤 사진 필요하세요? 증명사진이요. 새로운 이력서에 붙일 사진. 그는 가장 아끼는 셔츠와 넥타이를 조심스럽게 꺼내듭니다. 멋스러운 줄무늬 셔츠에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게 해줄 핑크빛 넥타이. 어색하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늙었다는 증거라지만 이렇게 차려입으니 아직은 청춘의 기계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예전에는 1년 365일
쉬는 날 빼고는 매일같이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때는 넥타이를 푸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늘 풀고 다니니까 이렇게 다시 매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이제는 이 넥타이를 맬 일이 좀 더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사의 구령에 맞춰 어색한 미소를 지어봅니다. 표정은 조금만 밝게요. 하나, 둘. 지난 32년간 양복을 입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한가운데를 관통해온 한 아버지의 꿈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진 받아보시니까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듭니다. 좋네요. 4년 전 사진과 나란히 놓고 보니 그 사이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옅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합니다. 정효선 씨는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한 지 6년째입니다. 퇴직 후 6개월을 쉬고 사회적 기업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계약직 자리마저 구하기 힘들어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가슴이 설레는 날입니다. 이 나이에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기회, 바로 면접입니다. 그가 향한 곳은 경복궁, 야간 경비원 면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대기실 안은 비슷한 연배의 남성들로 가득합니다. 한때는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가로 불렸을 이들이지만 이제는 나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과거의 경력과 학력, 능력은 빛을 발합니다. 육체노동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지금 정효선 씨에게 이 자리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경복궁 야간 경비원 37명을 뽑는데 지원자는 52명. 거의 2명 중 1명은 발길을 돌려야 하는 그야말로 황혼의 경쟁입니다. 오히려 대기업 부장이었다는 이력은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떨리진 않으세요? 약간요. 아무래도 면접은 면접이니까요. 옆자리에 앉은 73살의 이상문 어르신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봉역에서 신호수로 일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일은 고됨이 아니라 보람이었고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지금 놀면 누가 돈 한 푼 줍니까? 한 지원자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청춘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아니 어쩌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면접관은 다리나 관절에 무리가 없는지 3시간 반 동안 서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먼저 묻습니다. 모두가 망설임 없이 문제없다고 대답합니다. 지금 다른 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정효선 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경비 업무를 해보셨나요? 네, 경복궁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 이 경험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믿어봅니다. 퇴직 후의 삶. 정효선 씨는 막연하게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받고 아내도 일을 하고 있으니 부족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며칠 후 6월에 경복궁 야간 관람이 시작되던 날, 우리는 일터에서 정효선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퇴근할 시간에 일을 시작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비록 2주간의 단기 계약직이지만 일할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행복합니다. 관람객분들이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동을 보이시면 적극적으로 제지 부탁드립니다. 업무 교육을 받는 그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저녁 6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이렇게 2주를 일하면 손에 쥐는 돈은 5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으로 출근할 때면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가볍게 목례를 하고 들어옵니다. 일반 직장과는 마음가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고요했던 궁궐의 문이 열리자 수천 명의 인파가 밀려 들어옵니다. 일하는 정효선 씨의 눈빛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의 그것으로 변합니다. 당황할 법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온 과거의 경험이 여유로움으로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같이 오신 거죠? 웰컴, 투게더, 끝없이 밀려드는 관람객들에게 일일이 미소로 화답하며 표를 받습니다. 이날 경복궁을 다녀간 야간 관람객은 무려 6천여 명. 정신없이 바빠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밤 9시 묵직한 궁궐문이 닫히고 입장 시간이 마감됩니다.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이번엔 퇴장하는 관람객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는 지친 기색 없이 다시 한번 경복궁의 얼굴이 되어 사람들을 배웅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좋은 사진 많이 찍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오시는 분마다 밝게 웃어주시네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 찾아주신 분들은 다 손님인데요. 문화재를 보러 오신 귀한 분들인데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대하는 건 당연하죠. 쉴 틈 없이 서서 일하는 3시간 30분. 그는 오히려 이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2주 후에는 또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세요? 일단 2주 일하고 나면 그때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지 찾아볼 생각입니다. 소박하지만 매일 출퇴근할 수 있는 일. 지금 정효선 씨에게 그것은 가장 큰 꿈입니다. 이러한 황혼의 구직자는 정효선 씨뿐만이 아닙니다. 편의점은 젊고 복잡한 공간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상품과 시시각각 변하는 할인 행사, 복잡한 결제 시스템까지. 61살의 임종석 씨는 이곳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열흘째입니다. 식품회사 사업부장으로 퇴직한 그가 편의점에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보니 재미있습니다. 모자를 벗으면 머리가 없어서 좀 흉하지만 모자 쓰니까 괜찮아요. 그는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할인카드와 포인트카드, 각종 간편 결제 서비스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합니다. 사장인 김성구 씨는 연세 있는 분들의 책임감과 성실함이 젊은 아르바이트생들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길 염려도 없고 맡은 바를 묵묵히 해내니 고용주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의 월급은 230만 원. 이 나이에 이 정도 수입은 괜찮은 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70세까지는 일하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입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고령 아르바이트생은 5년 새 7배나 상승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는 편의점, 음식점, 마트 순입니다. 찾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을 받아주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는 씁쓸한 현실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한낮에 땡볕이 내리쬐는 신촌역 앞. 72살의 유영자 할머니가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미장원 할인권이에요. 고마워요. 2,000원 할인이에요.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익숙한 거절에도 그녀는 쉴 새 없이 사람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과거에는 목재 도장 기술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기계가 그녀의 손을 대신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 차별 없이 시켜주는 일은 이것뿐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2시간에 25,000원. 전단지 한 장에 50원 꼴입니다. 때로는 눈치를 봐야 하고
무시당하는 서름도 겪습니다. 교양 없는 사람들은 전단지를 받아서 제 눈앞에서 구겨 던져버려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그래도 어떡해요. 내가 다시 주워야지. 그녀는 신촌에서의 일이 끝나자마자 다시 지하철을 타고 봉천역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헬스장 전단지를 돌려야 합니다.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그녀는 줄곧 세 아들의 가장이었습니다. 전단지를 돌려버는 100여만 원은 그녀와 아직 장가가지 않은 두 아들의 한 달 최저 생계비입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손에 든 전단지가 모두 사라졌을 때 그녀는 비로소 홀가분함을 느낍니다. 고단한 하루였지만 돈 받은 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보람이 피로를 잊게 합니다. 한때 10대들의 용돈벌이였던 전단지 아르바이트. 이제는 우리 사회 노년의 길거리 부업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적게 버는 일. 사회가 외면하는 힘든 일들은 이제 노인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대다수가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생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딘가 나갈 곳이 있다는 소속감, 나도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 그것이 무료한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73살의 양주익 씨는 요즘 60대가 그렇게 부럽습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그에게 70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구인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몇 년생이세요? 저 46년생입니다. 아, 저희는 70세까지만 지원 가능하세요. 연세가 있으셔서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미화원 자리는 남자는 뽑지 않는다고 하고 또 다른 곳은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사회에 그가 설 자리는 없는 것일까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날, 그는 무료 지하철을 타고 양평 두물머리로 향합니다. 왕복 4시간.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허탈한 마음도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연금이 월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걸로는 생활이 좀 빡빡하죠.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만 있으면 1년에 한 번쯤은 제주도 여행도 가고 소박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참 어렵네요. 그의 작은 꿈은 결코 과한 욕심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의 소박한 바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납니다. 서울숲 근처 조금 특별한 만두 가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입니다. 최연소가 61세, 어르신 소리를 들으려면 70세는 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나이가 자격이 됩니다.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9,211원. 하루 내 시간씩 격일로 근무하며 체력 부담은 덜고 인생을 즐길 시간까지 보장됩니다. 이곳은 노인들을 위한 신의 직장이라 불립니다. 다들 시니어잖아요. 같은 시대를 살아왔으니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게 많죠.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여기서 일하면서 에너지로 채우는 거예요. 엄마가 끓여준 라면처럼, 할머니가 사준 김밥처럼. 이곳의 음식에는 따뜻한 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단지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세대와 세대가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한 구청과 민간기업이 함께 만든 고령자 친화 기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믿음 아래 112명의 노인들이 이곳에서 일이 아닌 삶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결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연륜과 성실함은 그 어떤 젊음보다 더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을 가두는 것은 노화가 아니라 그럴 것이라는 우리의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삶을 지탱해주는 것은 사랑과 일이라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곁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낸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를 응원합니다. 그들의 고단한 어깨 위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현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아버지들의 내일에 대한 희망이 되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큰 누군가에게 은퇴는 평생의 노고 끝에 찾아온 쉼이라는 선물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이름의 출발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황혼역에서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선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63살의 정효선 씨. 그가 은퇴 후 4번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어떤 사진 필요하세요? 증명사진이요. 새로운 이력서에 붙일 사진. 그는 가장 아끼는 셔츠와 넥타이를 조심스럽게 꺼내듭니다. 멋스러운 줄무늬 셔츠에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게 해줄 핑크빛 넥타이. 어색하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늙었다는 증거라지만 이렇게 차려입으니 아직은 청춘의 기계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예전에는 1년 365일, 쉬는 날 빼고는 매일같이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때는 넥타이를 푸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늘 풀고 다니니까 이렇게 다시 매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이제는 이 넥타이를 맬 일이 좀 더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사의 구령에 맞춰 어색한 미소를 지어봅니다. 표정은 조금만 밝게요. 하나, 둘. 지난 32년간 양복을 입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한가운데를 관통해온 한 아버지의 꿈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진 받아보시니까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듭니다. 좋네요. 4년 전 사진과 나란히 놓고 보니 그 사이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옅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합니다. 정효선 씨는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한 지 6년째입니다. 퇴직 후 6개월을 쉬고 사회적 기업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계약직 자리마저 구하기 힘들어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가슴이 설레는 날입니다. 이 나이에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기회, 바로 면접입니다. 그가 향한 곳은 경복궁, 야간 경비원 면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대기실 안은 비슷한 연배의 남성들로 가득합니다. 한때는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가로 불렸을 이들이지만 이제는 나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과거의 경력과 학력, 능력은 빛을 발합니다. 육체노동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지금 정효선 씨에게 이 자리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경복궁 야간 경비원 37명을 뽑는데 지원자는 52명. 거의 2명 중 1명은 발길을 돌려야 하는 그야말로 황혼의 경쟁입니다. 오히려 대기업 부장이었다는 이력은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떨리진 않으세요? 약간요. 아무래도 면접은 면접이니까요. 옆자리에 앉은 73살의 이상문 어르신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봉역에서 신호수로 일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일은 고됨이 아니라 보람이었고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지금 놀면 누가 돈 한 푼 줍니까? 한 지원자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청춘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아니 어쩌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면접관은 다리나 관절에 무리가 없는지 3시간 반 동안 서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먼저 묻습니다. 모두가 망설임 없이 문제없다고 대답합니다. 지금 다른 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정효선 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경비 업무를 해보셨나요? 네, 경복궁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 이 경험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믿어봅니다. 퇴직 후의 삶. 정효선 씨는 막연하게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받고 아내도 일을 하고 있으니 부족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며칠 후 6월에 경복궁 야간 관람이 시작되던 날, 우리는 일터에서 정효선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퇴근할 시간에 일을 시작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비록 2주간의 단기 계약직이지만 일할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행복합니다. 관람객분들이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동을 보이시면 적극적으로 제지 부탁드립니다. 업무 교육을 받는 그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저녁 6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이렇게 2주를 일하면 손에 쥐는 돈은 5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 역사가 담겨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으로 출근할 때면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가볍게 목례를 하고 들어옵니다. 일반 직장과는 마음가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고요했던 궁궐의 문이 열리자 수천 명의 인파가 밀려 들어옵니다. 일하는 정효선 씨의 눈빛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의 그것으로 변합니다. 당황할 법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온 과거의 경험이 여유로움으로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같이 오신 거죠? 웰컴, 투게더, 끝없이 밀려드는 관람객들에게 일일이 미소로 화답하며 표를 받습니다. 이날 경복궁을 다녀간 야간 관람객은 무려 6천여 명. 정신없이 바빠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밤 9시 묵직한 궁궐문이 닫히고 입장 시간이 마감됩니다.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이번엔 퇴장하는 관람객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는 지친 기색 없이 다시 한번 경복궁의 얼굴이 되어 사람들을 배웅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좋은 사진 많이 찍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오시는 분마다 밝게 웃어주시네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 찾아주신 분들은 다 손님인데요. 문화재를 보러 오신 귀한 분들인데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대하는 건 당연하죠. 쉴 틈 없이 서서 일하는 3시간 30분. 그는 오히려 이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2주 후에는 또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세요? 일단 2주 일하고 나면 그때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지 찾아볼 생각입니다. 소박하지만 매일 출퇴근할 수 있는 일. 지금 정효선 씨에게 그것은 가장 큰 꿈입니다. 이러한 황혼의 구직자는 정효선 씨뿐만이 아닙니다. 편의점은 젊고 복잡한 공간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상품과 시시각각 변하는 할인 행사, 복잡한 결제 시스템까지. 61살의 임종석 씨는 이곳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열흘째입니다. 식품회사 사업부장으로 퇴직한 그가 편의점에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보니 재미있습니다. 모자를 벗으면 머리가 없어서 좀 흉하지만 모자 쓰니까 괜찮아요.
그는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할인카드와 포인트카드, 각종 간편 결제 서비스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합니다. 사장인 김성구 씨는 연세 있는 분